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기편 5장이 되겠습니다. 하기편 5장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천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신의를 지키며 씀씀이를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알맞을 때 불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천상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천상지국.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세 가지로 만승지국, 천승지국, 백승지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차의 개수, 전차의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차를 몇 대를 동원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의 크기를 세 가지로, 규모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만승지국은 전쟁이 났을 때 전차를 10,000대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대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승지국은 전쟁이 났을 때 1,0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승지국은 전쟁이 났을 때 100대 정도의 100대 정도의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소국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번 장에서 천승지국, 천승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사이신, 일을 처리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룡이애인, 씀씀이를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이고, 사민이시, 백성을 부릴 때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은 제5장 하기편 5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주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작은 나라이든 큰 나라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경과 신의, 전략과 사랑, 적절한 시기, 타이밍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바로 천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사이신, 공경과 신의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고, 신뢰를 쌓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철학자인 한비자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주는 사람을 다스릴 때 이익으로 유혹하지 말고 신뢰로 이끌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CEO가 직원 복지를 최우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인건비를 갖다가 깎고 절감하고 무분별하게 막 해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직원들은 그 CEO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 가정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부모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영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가정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화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살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증자가 돼지를 잡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에 그 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증자는 돼지를 잡았겠습니까?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하자 아이가 막 따라 나섰습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나도 갈래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폈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얼른 저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갖고 너 맛있는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진짜 돼지를 잡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아이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시장 갔다가 왔습니다. 시장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증자가 아내의 남편 증자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증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칼을 갈고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증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까 그 아이한테 돼지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돼지 잡아주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부모가 거짓말하면 아이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거짓말을 가르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증자살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증자살저라고 하는 말은 아이한테 부모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절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씀씀이를 전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략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라틴어에 페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죄, 그 다음에 죽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페카토 모르텔레라고 하는 말은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이 대죄, 페카토 모르탈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진 사람들은 아주 중벌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아주 중벌을 갖다가 내렸던 그러한 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가 만약에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면 극형에 처하거나 추방을 하거나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카토 모르탈레, 아주 중죄, 그 다음에 대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유효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이 무분별한 사업에 낭비된다면 국민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정권 보면은 그냥 국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미래 세대들한테 빚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갖다 많이 뽑은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이거 역시 미래 세대가 감내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으면 언젠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이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됐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고려할 때 조직은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기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이 기업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을 최우선으로 대하면 직원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CEO가 내부 직원을 갖다가 아주 공경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대할 것 같으면은 그 직원이 고객한테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에 의해서 그 이익이 회사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공자는 그 사민 이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백성을 부리는 시기를 잘 골라서 해야 된다.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그 춘추 시대는 그 농경사였습니다. 농사가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업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농사를 하는데 부역을 갖다가 시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부릴 때는 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 백성들을 부려야만 그 백성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농번기에는 백성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격을 감행하여 승리를 갖다가 거둔 적이 있습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대공황과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서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경영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업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발표할 때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최적의 타이밍에 출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신뢰를 쌓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지혜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그 백성들한테 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중하게 처리하고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씀씀이를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 정치가라든가 뭐 기업가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자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좋은 리더십은 사람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가 지금 바뀌고 한참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앞으로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예편 제5장 제가 제목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